네, 가장 먼저 찾아갈 곳은 중소기업 벤처부가 있는 곳이죠. 대전 정부청사역이었습니다. 지금 박성진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동료 교수에게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성진 후보자가 좀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된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 같은 경우에 그 수장을 맡았는데 이분은 이제 포스텍 이제 교수 출신이시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부터 이 어떤 역사 사관의 문제와 함께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당시에 학교에 있을 때 이제 초청 연설을 할 때 당시에 뭐 아무래도 이제 우파 쪽의 교수로 알려진 이영훈 교수를 초청해서 했다든지 또 변희재 씨를 초청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논란이 됐고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어떤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그런 역사관에 대해서 정확히 뭔지 잘 몰랐다. 그리고 자기가 초청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좀 해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내부에 있는 교수들이 무슨 소리냐? 당신의 박성진 교수 주도로 해서 다 초청했다. 그리고 역사관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논쟁을 많이 했다. 즉 자기 그냥 잘 모르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소신과 같이 어떤 강력히 주장을 했다는 것과 함께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창조과학회라고 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 창조론 이걸 중심으로 하는 이제 과학 모임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이사 역할을 이제 오랫동안 했다는 것이죠. 네. 이것 자체도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과학계에서는 굉장히 좀 정직해야 되고 이렇게 투명해야 된다. 이거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이 박성진 후보자 같은 경우가 말이 평소 생활과 달랐다. 그게 바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쪽에 저는 두 가지가 문제라 보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해명 과정에서 뭔가 이게 그 도덕성 문제. 그게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저는 이게 또 자질이 문제가 왜냐하면 이게 이분의 역사관이요. 예를 들어 이게 뭐 지금 이분은 행정각부의 장이면서 이게 국무회의 위원으로서 국무위원이에요. 그럼 이게 국무위원은 국정 전반을 알아야 되는데 이분이 이게 소위 생활보수라면서 역사에 대해서 이게 전혀 관심이 없다. 이거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소신이 뭐 건국이 1948년이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전혀 관심이 없고 몰랐다 이런 논쟁을 이렇게 해명하는 거는 스스로에게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게 진실하게 도덕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또 그게 진실하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해명을 자질로서 좀 이게 부족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박성진 장관 후보자 그동안 역사관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최초에 어떤 말을 했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제가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못 해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이 한 번도 제대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빚어진 일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동료 교수의 말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정직성과 도덕성 논란이 생기는 것이고 특히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과연 맞는 거냐 뭐 이런 제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본인은 뉴라이트라는 것도 들어는 봤지만 내가 뭐 뉴라이트가 뭔지 뭐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회원가입한 적도 없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동료 교수가 언론에 얘기한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평소에 이 박성진 후보자가 건국절이라든지 또 종북 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갖고 동료 교수를 이렇게 설득하려고 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이제 극우농객 초청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 그걸 이제 억압이다. 뭐 이러면서 또 강하게 또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런 또 증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역사관 부분에 대해서 박성진 후보자의 해명과 전혀 다른 부분이 동료 교수로부터 나왔다. 그러면서 도덕성과 정직성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변희재 씨를 초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변희재 씨를 초청하는 부분에서 박성진 후보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 후보자 측은 그게 아니다. 내가 그런 역할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 그 전체적인 행사를 주관했던 기술창업육성센터의 센터장은 맞다. 박성진 후보자가 그때 얘기해서 초청한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이것도 지금 이른바 도덕성 거짓말 논란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로 박성진 후보자로서는 월요일 날 진행될 청문회에서 상당히 좀 험난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좌우를 가리지 않는 탕평 인사다라는 게 바로 이 박성진 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다음 주 막상 청문회를 갔을 때 그런 역사관이랄지 박성진 후보자가 준비가 안 된 모습이 만약에 노출이 되면 청와대로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나를 지지하건 하지 않건 널리 인재를 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취지에 비춰본다면 저는 박성진 후보자가 그에 취해 통할 수가 있죠. 즉, 예를 들어서 똑같은 역사관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모이면 안 되거든요. 사실 우리 뭐 대표적으로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는 그 어떤 좌파적인 어떤 책이 있는 것 반면에 그에 대한 반대편에 유라이트 사관에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국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이건 아직까지 무슨 정리된 논쟁이 아니라 그러면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 그다음 또 보수 세력을 지지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 이 청와대나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각에 가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따지고 토론하는 거죠. 저는 굉장히 정상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박성진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는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걸 이제 본인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자, 그러면 아니 나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소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떤 이분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과정은 이게 소신이 아니라 그냥 난 잘 몰랐다라고 이제 한다든지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걸 비춰봐서 과연 이 문제가 이제 국회에 갔을 때 물론 이제 아마 야당이나 일부에서는 그 역사관 자체를 갖고 따질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게 장관과 국무위원 후보자가 이런 역사관과 이런 소신에 대해서 아니 이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이게 오히려 좀 더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박성진 장관 후보자 월요일에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